좋고 놀러 가고 싶은 날이잖아요. 그리고 지금 또 점심시간 지났으니까 굉장히 좋은 일 살살 오실 거예요. 저는 시니어 유튜버고요. 현재 시니어 강사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상을 촬영하고 편집해서 업로드까지 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영상 자서전 크리에이터잖아요. 보셨듯이 수상 기록도 화려합니다. 여러분들 유튜브 활동하면서 공모전도 여러 군데 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절대 놓치지 마시고 꼭 공모전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와 함께 나눌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활동하시기에 아주 중요한 사실들을 조목조목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물론 영상 촬영하는 거 여러분들 다 하셨을 거예요. 하지만 그래도 제가 경험한 바 그리고 선생님한테 들었지만 물론 교육을 받았지만 그래도 먼저 한 사람으로서 여러분에게 알려드린 것만큼 또 굉장히 도움이 되는 게 사실일 것 같고 영상 촬영을 위해서 나눌 이야기가요. 촬영하기 전에 정말 준비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시작할 때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나중에 영상이 엉망이 되고 영상 촬영을 했을 때 제대로 안 됐다는 거에 많이 좌절을 하게 됩니다. 또 한 가지 영상 촬영할 때 여러분들 많이 촬영을 해보셨잖아요. 하지만 지금까지는 그냥 촬영을 했습니다. 제가 좀 전에도 어디를 갔었는데 그분이 앞에서 촬영하는 걸 봤어요. 뒤에서 봤는데 스마트폰을 이렇게 들고 쫙 갔다 쫙 갔다 아주 신나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분 진짜 우리 여기 유튜브에 와서 교육을 좀 받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또한 제가 만든 영상을 보면서 사례를 보여드리고 그리고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촬영 하기 전에 준비해야 될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거 여러분 들고 계시죠? 스마트폰 그리고 저쪽에 있듯이 캠코더 그리고 카메라까지도 준비하면 좋지만 저희는 스마트폰으로 해도 충분합니다. 그리고 또한 걸려있죠? 삼각대 필수입니다. 아무리 내가 옆에다가 팔을 딱 붙이더라도 이게 떨리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촬영을 하다 보면 제가 숨을 쉬잖아요. 숨을 쉬다 보면 이 숨 쉬는 대로 영상이 들썩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필수적으로 삼각대는 꼭 가지고 다니셔야 되고요. 거기에 따라서 마이크 필수입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촬영할 것은 인터뷰예요. 영상 자서전이라고 해서 인터뷰 영상을 많이 할 것입니다. 그럴 때 지금 이런 공간은 그래도 마이크 없이도 대화를 할 수가 있지만 또 소음이 많고 공공장소에서는 필수적으로 마이크를 설치해야 돼요. 상대방하고 저하고. 그래야 소리가 아주 완벽하게 들리고요. 잡음이 없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충전 케이블까지 적어 있잖아요. 충전 케이블이 왜 필요할까요? 스마트폰이 중간에 용량이 다 될 수도 있고 그리고 마이크 또한 어떻게 하다 보면 용량이 모자랄 때가 있습니다. 제가 실수를 한 적이 있었어요. 분명히 인터뷰를 했는데 나중에 이걸 보니까 소리가 하나도 안 들어와 있어요. 그날 촬영을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는데 배터리가 방전됐다는 생각을 안 하고 계속 이야기만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다 벙어리가 되어 있어요. 큰일 날 뻔했습니다. 다행히 삼각대가 카메라가 양쪽으로 그리고 여러 군데가 있잖아요. 제가 촬영을 나갈 때는 항상 두 군데로 전면과 옆면에다가 설치를 합니다. 그래서 다행히 벙어리가 된 영상을 살렸습니다. 이쪽에서 안 되는 거 이쪽에서 했어요. 마이크 절대 용량 체크하시고 필수적으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샷 분류를 통하여서 어떻게 촬영하는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아이 레벨, 카메라와 인물의 눈높이, 그리고 인터뷰하는 사람, 인터뷰와 같은 눈높이의 레벨, 같은 구도를 가지고 촬영을 해야 정확하고 안정적인 영상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앵글이라고 하는 것은 어쨌든 그 상대방에 대한 감정을 표현해주기 때문에 그래도 가장 중요한 것은 그래도 눈과 눈높이 맞춤, 초점을 맞출 수가 있는 거죠. 아이 레벨의 특징은 아주 자연스러운 그리고 정확한 동등한 구도를 형성해 주는 거예요. 이 아이 레벨은 인터뷰할 때 많이 사용을 합니다. 인터뷰할 때 활용을 하고 뉴스를 보면 뉴스의 초점이 아이 레벨로 맞춰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 보셨을 거예요. 이번에는 바스트 샷이에요. 바스트 샷은 알다시피 가슴 부위입니다. 가슴까지 부위의 프레이밍, 머리에서 가슴까지. 플래닝이라고 하는 것은 카메라 화면 안에 무엇을 포함하고 어떻게 담을 것인가를 결정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특징적인 것은 바스트 샷을 하면서 감정을 표현해 줄 수가 있습니다. 눈높이를 맞춰서 가슴 부위를 해서 아이 레벨은 처음에 설명을 드렸지만 이 아이 레벨 눈높이 맞추는 거는 바스트 샷에서도 눈높이를 맞춰줘야 합니다. 이 바스트 샷은 인터뷰 또 브이로그를 찍을 때 그리고 감정 연기를 표현해 줄 수 있는 그런 샷입니다. 또한 웨스트 샷이에요. 웨스트 샷은 허리 부분이죠. 허리. 조금 전에 바스트 샷보다 웨스트 샷을 잡는 이유는 그분의 감정을 조금 더 표현해 줄 수 있는 샷이 될 수 있어요. 손동작이나 또 어떤 표정, 제스처, 이런 제스처까지도 촬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감정 표현을 더 적극적으로 할 수가 있는 거죠. 이 웨스트샷은 발표나 강의 시 설명할 때 이럴 때 웨스트샷을 잡아줍니다. 또 미디움 샷이라고 되어 있죠. 미디움은 중간입니다. 허벅지와 무릎 사이 그 부분을 촬영하는 거는 사람이 이렇게 움직임이 있잖아요. 움직임이 있는데 웨스트를 잡을 때 하고 이 중간 부분 미디움 잡을 때 하고 영상이 달라집니다. 어떻게 달라질까요? 그분이 좀 전에 웨스트는 제스처까지도 나타나지만 이분이 어떤 모양으로 어떤 식으로 움직일 수 있는가도 예측을 할 수가 있는 그런 부분. 그래서 그 사람의 균형이 어떻게 잡혀 있는가까지도 표현이 되고 예능이나 또 상황, 어떤 상황을 설명할 때 웨스트를 잡는 거하고 미디움을 잡는 거하고 확실히 표시가 납니다. 미샷이라고 해요. 미샷. 미샷은 무릎이죠. 무릎까지. 무릎 위까지를 촬영하는 것을 말해주는데 전신을 살려주는 중간 정도. 풀샷보다 그래도 어쨌든 무릎까지를 촬영을 하게 되면 이 사람이 어느 쪽으로 어떻게 움직이게 될 것인가까지도 예측을 하게 됩니다. 운동하는 모습이나 어떤 움직임이 있는 장면 이런 것을 촬영할 때 이렇게 미샷을 합니다. 액션 표현이 되기 때문에요. 풀샷이에요. 대부분 많이 찍는 샷이죠. 풀샷 전체 머리 끝에서부터 발끝까지를 촬영합니다. 전체 모습을 담기 때문에 이 사람의 전체적인 움직임을 담을 수가 있어요. 이런 것은 예능이나 아니면 액션 장면, 공연, 그리고 영화에서도 많이 촬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풀샷을 하게 되면 그 뒷배경과 그 사람이 움직이는 전체적인 모습을 촬영을 하게 되는 거죠. 클로즈업 샷 있습니다. 여러분들 클로즈업 샷 찍는다고 꽃 있는 데서도 이렇게 가까이 가서 찍죠. 항상 강조하지만 클로즈업을 찍는다고 해서 멀리서 확대를 하는 것은 영상이 깨집니다. 우리는 영상 촬영을 할 때 절대적으로 내 몸과 발, 손 그리고 어쨌든 제가 움직여야 되는 거지 저 멀리에서 클로즈업 잡는다고 하다 보면은 컴퓨터나 또 화면, 휴대폰에서도 그래요. 영상이 흐리고 갈라지고 깨지게 되어 있습니다. 조각조각이 다 보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영상을 촬영할 때 절대적으로 멀리서 이렇게 확대를 하지 말고 가까이 가서 찍게 되는 것을
제가 강력히 주장을 하는데요. 특징은 디테일하게 표현을 해줄 수가 있잖아요. 아주 완벽하고 디테일하게 얼굴 표정, 그리고 눈동자 움직임, 그리고 입술과 손이 어떻게 움직인다는 것을 표현해 줍니다. 이 샷은 여러분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로우샷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찍은 것인지 보이시나요? 아래에서 위로. 아이고 잘하시네요. 아래에서 위쪽으로 찍기 때문에 사람이 이렇게 뚱뚱해 보일 수도 있잖아요. 이 샷을 촬영하는 이유는 피사체를 위로 올려보면서 찍기 때문에 더 넓고 크게 보입니다. 지금은 인물이니까 이렇게 보이지만 또 풍경이나 어떤 상황을 표현할 때도 이렇게 로우샷으로 해서 웅장하게 만들어줄 때 사용을 해요. 장단점은 다 있지만 그래도 핵심 메시지를 전달할 때 이렇게 합니다. 사람을 이렇게 찍은 것은 어떤 의미가 될까요? 사람을 밑에서 이렇게 찍었을 때는 그 사람의 위상을 높여준다거나 아니면 이 사람의 어떤 힘이 강하다거나 그런 표현을 해줄 수가 있어요. 영화 속에서 보면 어떤 괴물이나 또 힘이 강한 어떤 부분을 촬영할 때 이렇게 샷을 줍니다. 크고 웅장하고 위협감을 주는 그런 표현이죠. 이 샷은 어떻게 했을까요? 위에서 아래로. 위에서 아래서 찍는 게 맞아요. 왜 필요할까요? 이렇게 위에서 찍는 것이? 좀 전에는 로우샷이라고 해서 나의 위상, 그 사람의 위상, 어떤 괴물이나 뭐 어떤 위압감 있게 만들기 위해서 아주 부각을 시켜줬어요. 위에서 찍으면 작아 보입니다. 네, 맞아. 공포에 떨거나 아니면 작은 모습, 약한 모습 이런 거를 표현해 줄 때 이렇게 촬영을 해요. 그리고 인물을 찍을 때는 이렇게 하지만 풍경을 찍을 때는 드론샷이라고 해서 항공샷이라고도 합니다. 위에서 아래로 찍기 때문에 넓게 보이고 그리고 전체를 담을 수가 있어요. 이 드론샷은 저희도 이제 촬영을 나가면 풍경이나 어느 곳을 촬영하러 갔을 때 야 이건 진짜 옆에서 찍는 거 하고 풀샷하고 또 다른 게 좀 찍고 싶어. 그럴 때는 양해를 위해서 그 주위에 아파트 옥상이나 건물 옥상에 가서 촬영을 합니다. 저희가 오창 호수공원을 촬영을 하러 갔는데요. 정말 멋있었어요. 멋있는데 옆에서 찍으면 한계가 있어요. 그럴 때 좀 극성을 떨어야 돼. 건물로 가가지고 거기 소장님한테 여기 진짜 멋지게 찍고 싶은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사실은 제가 부탁을 하러 왔어요. 그랬더니 또 오히려 또 그쪽에서 커피까지 주더라고요. 그래서 위에서 찍게끔 해줘서 옥상에 올라가서 정말 항공샷으로 찍었습니다. 내가 영상을 완벽하고 정말 좋은 영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부탁도 하고 가서 사정도 하고 이렇게 해서 제대로 된 영상을 만드는 것이 프로죠. 저의 영상을 보면서 분석을 할 텐데요. 여러분이 영상을 잘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영상을 촬영할 때 어떻게 촬영하게 되었을까? 영상은 모든 장면이 말해줍니다. 이 영상은 어떻게 촬영을 했을까? 우선 기획이 있어야 돼요. 영상 속에는 분명히 기승전결이 있습니다. 시작 부분, 도입 부분에 기획 의도가 들어가 있어야 돼요. 왜 만들고 어떻게 만들었을까? 그리고 전개를 해야 됩니다. 이 상황이 어떻다는 것을 또 전개해줘야 되겠죠? 전개를 한 이후에 전환점이 있어야 돼요. 똑같이 그 스토리만 가다 보면 재미가 없어지고 사람들이 보기 힘들어지고 나도 재미없어 편집할 때. 뭔가 반전도 있어야 되고 이야기 스토리를 막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의미를 절명하게 마무리를 잘 합니다. 영상을 보면서 어떤 샷이 적용이 되었는지 조금 전에 보여드렸듯이 그 샷을 어떻게 활용했는지를 여러분이 영상을 보면서 확인을 해보시는 시간이
잠시 후에 있는데요. 제가 이 영상을 촬영하기 위해서 물론 그냥도 찍지만 저희 같은 경우는 시니어 유튜버입니다. 그리고 영상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냥 마구잡이로 찍고 여기서 여러분들 찍는데 제가 그냥 이렇게 쭉 찍을 게 아니라 나는 이곳에 들어서 어떻게 찍고 어떤 샷을 해서 어떤 부분에 누구의 눈을 높이를 맞추고 그리고 어느 부분에서 클로즈업을 하고 또 그리고 풀샷을 잡겠다. 기획이 있어야 완벽한 영상이에요. 제가 잠시 후에 보여드릴 영상의 기획이 아닙니다. 제목을 시니어들 날개 달다라고 했어요. 시니어가 그냥 시니어 아니에요, 우리는. 그리고 저의 의도, 목적은 시니어라고 해서 사회활동이 단절된 그냥 노인, 젊은이들이 말하는 그냥 꼰대, 그리고 쓸모없는 사람, 뭐 사회활동 못한다고 해서 아무것도 못할 것 같은 뒷방 늙은이 막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것을 깨고자 이분들이 활동하는 모습을 담아서 유튜브에 올렸습니다. 메인은 시니어 여러분들 같이 이렇게 교육을 받는 모습, 이 모습을 담고 강의실에서 어떻게 활동하는지 그 부분을 담았습니다. 주요 내용, 설명, 이 부분도 차근차근하게 제가 해놨죠. 일단 들어가서 강의실 입구 풀샷으로 찍고 또 강의실 부분 클로즈업도 하고 교육생들이 토론하는 장면도 어떻게 찍을 것이다. 미리 계획을 합니다. 계획을 하고 기한을 작성을 해서 해야 그대로 시나리오대로 촬영을 하면은 완벽한 영상이 돼요. 여기 있죠? 강의 중인 강사를 촬영할 때 풀샷도 찍고 바스트샷도 찍겠다. 잘 안 보이시겠지만 교육생들이 교육을 할 때 어떻게 하는 이 전경도 담고 정면, 측면, 풀샷, 미디움샷, 강의에 열중하고 있는 클로즈업샷 막 들어가 있어요. 이대로 한다고 제가 계획을 한 겁니다. 계획을 하고 또 교육 중에 그래도 대화를 나누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영상 촬영에 우리는 이제 인물을 찍잖아요. 영상 촬영 시에 꼭 이야기를 함께 하고 싶은 사람이 이렇게 눈에 띕니다. 인터뷰를 하게 돼요. 단순하게 예의를 갖춰서 인터뷰 요청을 하고 질문은 각자가 하지만 그래도 질문 사항도 스토리가 있게 그리고 철저하게 기획을 해서 그래서 촬영을 해야 내가 원하는 영상이 나와요. 3분 영상을 만들겠다고 미리 기획을 합니다. 촬영은 스마트폰이나 카메라 그리고 삼각대 마이크 이렇게 준비하고요. 기타로 어떤 상황이 됐을 때 내가 대비할 수 있는 상황 그 부분을 생각해서 미리 저렇게 메모를 해놓습니다. 그리고 기획안을 이렇게 잡았잖아요. 기획안을 쓰고 또 여기에 맞춰서 세부적으로 시나리오를 작성합니다. 자, 들어와서 풀샷을 찍어요. 풀샷을 찍는데 나는 어떻게 해서 풀샷을 찍겠다. 그리고 누구를 위주로 해서 찍겠다. 기획안뿐이 아니라 시나리오가 확실하게 조목조목 정리가 되어 있어야 그대로 촬영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만들었으면 될수록이면 거기에 맞춰서 촬영을 해야 내가 원하고자 하는 영상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삼각대, 마이크 진짜 필수예요. 아무리 내가 뭐 자신 있어도 절대적으로 삼각대 없이는 떨립니다. 기획의 의도를 제가 3가지로 잡았는데요. 나는 이 영상을 정말 이들이 하는 것을 기록을 하고 또 누군가에게 전달을 해야 되겠어. 나는 유튜브에다 올리겠다. 변화된 모습, 시니어 교육생들의 변화된 모습, 그리고 결과까지도 제가 영상에 담습니다. 영상에 담긴 의도나 현장성 제가 적어놨죠. 메시지를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냥 보는 것이 아니라 뭔가 생각을 하고 봐야 된다는 거죠. 지금 이제 영상을 볼 건데요. 영상을 볼 때 미션이 있습니다. 영상을 보면서 어떤 샷이 적용이 되었는지 보시면서 체크를 해보세요. 그리고 몇 가지의 샷을 활용했는지도 한번 살펴보세요. 자, 오늘도 우리 행사에 구호 외치고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요즘은 스마트폰 없이 일상이 어렵다고 하죠. 스마트폰 사용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디지털 세상 속에서 스마트폰 사용을 어렵고 불편해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이곳은 스마트폰을 시니어가 먼저 배워서 시니어에게 가르치기 위해 준비하는 강사 교육 현장으로 충북 시청자 미디어 센터의 교육자는 참여자들이 단순히 수업을 듣는 것이 아니라 직접 스마트폰을 조작하고 설명할 수 있도록 하는 실습 중심의 강사 양성 과정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참여하신 분들이 스마트폰을 따라서 눌러보고 서로 물어보며 연습하고 있습니다. 이 교육과정을 수료 후 다른 분들께 어떻게 설명하여 전달하는 것이 좋을까를 준비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는데, 먼저 이해한 사람이 옆 사람에게 알려주고 또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는 이어 가르치기 방식이 자연스럽게 이어지고 있으며, 같은 세대가 교육받으니 부담도 적고 편하게 서로 묻고 토의하면서 실제 사용하는 기능을 위주로 실습하는 모습이네요. 이번 교육에 참여하신 분들의 말씀을 들어보았는데요. 어르신들이 누군가의 도움 없이 스스로 스마트폰을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게 된 것에 벌써 보람을 느낀다고 하시며, 집에만 계시지 말고 꼭 나오셔서 시니어 강사들의 도움을 받아 스마트폰도 자유롭게 하시고 취미 활동도 해서 건강하시길 바란다는 말씀도 전하셨습니다. 오늘처럼 이렇게 저희들이 교육을 받고 나서 한 2시간 정도 서로 또 모르는 부분 알려주면서 토론해 가면서 배워지는 부분을 이제 알려주기도 하고, 또 이런 거를 조금이나마 배워가지고 사람들하고 활동하면서 함께 함으로써 배우는 그런 더불어 배우는 게 가장 행복하더라고요. 제가 어느 순간 보니까 시니어가 돼 있는데요. 이 시니어가 될 때하고 집에서만 있으면 점점 더 그냥 시니어가 됩니다. 여러 사람들 관계 넓어지고 좋은 점도 많으니까 집에 있는 것보다는. 한 번 배워서는 잘 능력이 안 된다는 걸 몸소 체험을 해서요. 시니어분들 얼마 집에만 있지 말고 이렇게 나와서 배우고 활동하다 보면 더 젊어지는 느낌도 들고 여러분들도 행복을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밖으로 한 발짝 나가시기 바랍니다. 교육을 수료하는 시니어 강사들은 배우는 입장에서 가르치는 입장의 역할로 많은 분들께 도움을 드리게 될 것입니다. 시니어분들이 강의를 하기 위해서, 강사 자격을 얻기 위해서 교육하는 장소였어요. 제가 의도했잖아요. 시니어도 이렇게 해서 다른 곳에서 같은 시니어들께 강의를 할 수 있다. 이 내용만 봐도 제가 전달하고자 하는 그 기록이 정확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어떠세요?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그거였어요. 누구나 할 수 있게끔 시니어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영상에서요, 어떤 샷을 몇 가지 활용했는지 보셨나요? 보이셨어요? 네. 좀 이따 확인해 볼게요. 내가 찍는다면 어떻게 찍었을까요?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이 영상은 단순한 그냥 기록이고 그냥 메시지일까요? 좀 전에 제가 얘기했습니다. 제가 전달하고자 하는 것을 저는 그렇게 담았어요. 여러분들이 보시고 공감하셨을 것이라고 믿고 보겠습니다.
무슨 샷? 어떤 샷일까요? 웨스트 샷, 로우 샷, 네, 로우샷도 되고 또 웨스트 샷. 이 하나에서 몇 가지 샷이 보여요. 로우샷이었죠. 이 부분이 강의를 듣는 눈동자를 보기 위해서 클로즈업 샷도 되었습니다. 네, 클로즈업도 됐죠. 아, 우리 앞에 계시는 우리 교수님 잠깐만요. 이쪽에 의자를 가지고 한번 이렇게 제가 도움을 요청하겠습니다. 이 의자가 있네요. 좋은 의자. 네, 여기 이렇게 앉아 있고요. 교육을 하는 그 장소였어요. 빽빽하게 이렇게 의자가 있는데 촬영을 해야 되는데 정말 열심히 하는 사람을 촬영을 하고 싶었습니다. 어떻게 촬영을 해야 될까 궁리를 하다가 사이로 돌아가고 막 해서 앞에서 찍었어요. 정말 클로즈업 한다고. 왜냐면은 아이 레벨로 정확하게 찍으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그게 어렵더라고요. 왜냐면 너무 바짝 앉으니까 이 사람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앉아 계셨습니다. 제가 가진 짓을 다 해요. 꿇었어요? 무릎 꿇고 샷이 나오겠죠? 이렇게 하면 저 샷이 나오잖아요. 무릎을 꿇는 경우가 몇 번 있게 돼요. 정말 원하고자 하는 그 영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별짓을 다 하면서 촬영을 합니다. 마찬가지죠? 레드샷도.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여기 앉아 계시거든요. 네. 이 영상 어떤 하이샷? 네네네. 드론샷. 다 아시네요. 다 아시네요. 네. 이미 다 알고 계시네요. 항공샷, 드론샷, 드론샷은 아니고 어쨌든 하이샷이었습니다. 위에서 아래로 찍었어요. 위에서 아래로 찍었고. 그런데 같은 것을 왜 제가 두 개를 놨을까요? 의미가 있어요. 이건 그냥 하이샷이죠? 저쪽 아래에서 찍으시는 분들은 어떤 샷일까요? 아래쪽에서 찍을까요? 네, 로우샷. 하나의 영상에서 두 가지, 세 가지의 샷을 볼 수가 있어요. 그냥 이것은 이렇게 찍었다는 것을 여러분께 보여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또 촬영하고 이렇게도 촬영할 수가 있다. 이것은 클로즈업 샷. 이렇게. 클로즈업이죠. 클로즈업일 때 어떻게 클로즈업을 했을까요? 위치가 위에서 아래로. 그죠? 위에서 아래로 찍었습니다. 그런데 위에서 아래로 찍을 때 어떤 포즈로 어떻게 해서 찍은 것 같아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그냥 지금 잠깐 이렇게 앞을 보고 계시면 제가 열심히 촬영 진짜 필기하고 마우스 움직이고 스마트폰 하고 있는 거를 찍긴 찍어야 되겠는데 도저히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무릎 쓰고 이 뒤로 가서 막 이렇게 까치발을 뛰고 이렇게 실내를 무릅쓰고 그런 식으로 촬영했습니다. 제가 이거를 보여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촬영 장소에 갔을 때 내가 진짜 저걸 찍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가 있어요. 용기를 내시고 자신 있게 하세요. 양해를 구하고. 네. 그래서 내가 원하고자 하는 영상을 담아야 됩니다. 이것도 좀 전에 그 샷하고 비슷하죠? 네, 머리 뒤에서 찍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어깨 옆에서 찍었습니다. 이것도 말하자면 숄더 샷이라고도 해요. 어깨 너머로 찍었다고 해서. 숄더.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뒤에서 찍는 이것은 사이드 샷이라고도 해요. 클로즈업 샷이라고도 하지만 그래도 옆에서 찍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옆에서 이렇게 살구문을 가가지고 선생님 제가 촬영을 해야 되는데 그냥 이렇게 열심히 하시지만 그래도 저 위에서 고개를 한번 두 번만 끄덕여 주세요. 끄덕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손도 한번 들어주실래요? 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앞에서 강의하시던 강사님께서 갑자기 강의를 하고 있는데 저쪽에서 손을 대니까. 손을 흔드니까 무슨 상황인지 몰라서 놀라셨습니다. 제가 연출하느라고 그랬는데 미리 양해를 구하지 않고 했기 때문에 그것도 에피소드가 됐어요. 이렇게 옆으로 해서 사이드로도 샷을 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커피는 나중에 한 잔 더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냥 설명도 할 수가 있지만 이렇게 현장성 있게 설명해드리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좀 도움 요청을 해드렸습니다. 영화나 뉴스, 유튜브 주요 행사들이 있어요. 영상을 볼 때는 그냥 보는 게 아니잖아요. 그동안에는 그냥 봤지만 앞으로 이런 영상이나 뉴스, 유튜브를 볼 때 배우셨듯이 샷을 어떻게 했을까? 저거를 내가 찍으려면은 어떻게 촬영을 해야 될까? 어느 위치에서 촬영을 해야 될까? 그런 생각을 하는 안목을 키우셔야 돼요. 물론 잘하실 거예요. 제가 조금 먼저 배웠다고 제가 경험이 좀 있다고 해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해보니까 그게 중요했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이걸 보너스로 해드리는 거예요. 인터뷰 촬영 현장에 갔을 때 우리가 대상자를 이제 앞에 이렇게 같이 앉았잖아요. 그런데 대상자가 있는데 준비해야 될 게 있어요. 스마트폰도 체크해야 되고 삼각대를 설치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말없이 나는 찍을 사람이니까 그냥 삼각대나 하지 뭐 이렇게 해서 삼각대만 큰 말 없이 하고 그러면 불안합니다. 서로 불안한 거죠. 그럴 때 편안하게 하기 위해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동안 어렸을 때 얘기도 하고 뭐 이렇게 미리미리 대화를 하다 보면은 내가 질문하고자 했던 그거보다 더 좋은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인터뷰할 때 내가 이걸 질문해야지 했는데 그 이외의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그것도 팁이더라고요. 그리고 스토리텔링이 있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스토리 쫙 가다가 내가 준비한 거는 질문지를 이렇게 질문을 했잖아요. 그렇지만 이 질문에 있어서 상대방이 대답을 할 때 그 대답 속에서 스토리가 나옵니다. 그 꼬리를 붙잡고 질문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저의 노하우입니다. 제가 질문지 없이 할 수 있는 그것이 바로 말꼬리, 대답해 주시는 분의 말 속에 있는 뜻을 잡고 그 말꼬리를 잡아서 질문을 하기 때문에 저는 질문지가 없습니다. 그렇게 활용을 해요. 그러면서 공감대가 더 형성이 되죠. 주의사항은 절대적으로 예의와 존중을 갖추고 상대를 대해야 된다는 거. 인터뷰할 때 참 잘 풀릴 때도 있지만 안 풀릴 때가 있어요. 그 핵심 메시지가 있습니다. 분명히 인터뷰를 상대하고 대상자하고 하고 있는데 이야기를 잘 해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정말 재미있게. 더 이상의 질문이 필요 없게 줄줄줄줄 얘기해 주시는 분은 최고입니다. 그런데 대답이 안 나오고 네, 아니요, 그렇죠, 뭐, 예, 그랬어요. 막 숨이 차요. 이거 다음에 질문을 막 해야 되는데 계속 머릿속에서는 이분이 대답을 짧게 하니까 네, 아니요 하니까 이거 어떡하지, 큰일 났다. 그래도 아무 내색이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계속 질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준비해야 될 거는 질문을 할 사항을 우리가 기본적으로 사람을 만났을 때 질문할 수 있는 여러 가지를 준비를 해놔요. 최종적으로 막바지에 제가 써먹는 거는 손자 이야기입니다. 손자 이야기하면 할머니 할아버지들 다 자랑하고 싶어요. 막 칭찬하고 싶어요 가지고.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치트키입니다. 그것도 현장에서도 시나리오가 나와요.
제가 시나리오를 작성했잖아요. 그런데 물론 질문하는 거, 대화하는 거에서도 이야기가 나오지만 촬영 이후에 인터뷰가 다 끝났다고 해서 카메라 끄고 삼각대 접지 않습니다. 그 이후에 오늘 수고하셨어요, 고마웠어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은 더 좋은 얘기가 나와요. 이거를 꼭 담아두어야 돼요. 제가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왜 하냐면 경험상 그분과의 대화가 물론 흡족했어요. 그래도 이게 다 끝났다고 하면 이게 안도감에서 더 많은 이야기를, 더 재미있는 스토리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절대적으로 인터뷰 끝났다고 해서 바로 접지 않습니다. 거기에서 진짜 인생 이야기가 나오고 좋은 드라마가 나오더라고요. 뭐 인터뷰할 때는 이런 얘기 하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야기를 안 하는데 이거 뭐 다 끝났다고 생각하면 누구 얘기도 하고 누구 얘기도 하고 막 이래가지고 부드럽게 대화가 되더라고요. 그런 걸 담아야죠. 그런 것이 우리가 꼭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방심이 아니라 그분들이 마음 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 자, 이게 무엇일까요? 제가 유튜브 활동을 하다 보니까 공공적으로도 활용을 하지만 영상을 만들어 올리지만 제 개인적으로도 이렇게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앞으로 유튜브 하실 거잖아요. 하실 거니까 선배의 영상을 보고 또 어떻게 촬영했는지 좀 보시고 그래서 배우시고 자, 오늘 제가 참 사기 교육을 마치고 이렇게 심화 교육으로 들어오신 분들을 축하해주는 의미로 그래서 이제 강의를 하게 되었고요. 어떤 한 가지라도 배워가신다면 그게 이 다음에 굉장히 힘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어요. 혹시 제가 알려드린 이 중에서 나는 이 부분이 좋았다고 생각하는 거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다 하시나? 다 하셨나요? 네. 제가 촬영을 해보니까 네네. 통상 이렇게 그분하고 인터뷰할 때 그분 말씀이 끝나면 이걸 거꾸로 했거든. 근데 우리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끝나고 나서 그 뒤에 얘기할 때 더 진솔한 대화가 나올 수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게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그분이 시도를 못 하잖아요. 아니에요. 어차피 인터뷰를 했잖아요. 동의서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또 대화를 했어요. 근데 사람이 누구나 할 것 없이 카메라가 앞에 켜 있다고 생각을 하면은 굉장히 긴장을 하게 돼요. 서로가. 그런데 정말 아까 얘기했듯이 이 말은 인터뷰니까 이 말은 나가면 안 될 것 같아. 막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 말을 안 한단 말이에요. 근데 끝났을 때 이제 저는 앉아서 있지만 대화를 많이 해요. 더 길어. 그게. 그 이야기가 더 길 때가 있어요. 그럼 그게 더 훌륭해요. 그래서 다 한 다음에 그 얘기도 합니다. 지금 이야기가 너무 좋아요. 누구나 여기 영상을 같이 넣을게요. 다 좋아하세요. 그게 너무 자연스러워요. 너무 자연스럽고 편하게 말씀을 하시니까 그대로 그걸 이어붙이면은 앞에서 얘기하는 것도 좋지만 오히려 더 좋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항상 그래요. 시작할 때도 미리 설치를 하면서도 켜놓고 설치를 해요. 물론 좀 힘들겠지만 거기 일단 영상을 다른 걸 올려놓고 그 말소리만 나오게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앞뒤에 인트로 아우트로에 그거를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선생님 질문이 있는데요. 네. 이렇게 전체적인 강의를 할 때 거기 계셨던 분들이 수강생들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네네. 근데 샷을 여러 명을 이렇게 잡았을 때 네. 한 명 한 명 그 수업 중인데 그분들한테 사전에 미리 다 양해를 구하셨는지 찍으면서 구하셨는지 많은 사람의 인물이 나왔잖아요. 그건 어떻게 해결을 하셨는지. 제가 찍은 이 영상은 교육 기간이 한 달이었는데 저희가 촬영한 거는 이거 하루에 찍은 게 아니에요. 제가 3일을 촬영했습니다. 그러면 사전에 그 사람들이 촬영한다는 걸 이미 다 알고 계시고 네. 옆에 가서 찍어도 이렇게 네. 된다라는 양해를 해주신 거예요? 그 한 달간 교육 중에 주최 측에서
이 영상을 촬영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HCN에 2번 나왔어요. 알겠어요. 저희가 이게 초상권과는 관계가 없는 거죠. 네, 미리 양해를 구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선생님들, 그러니까, 그 선생님들이 그러니까 어디 어떻게 프로그램 할 때 담당자가 와서 개인정보 동의서 쓰라 그러죠? 한 번도 안 쓰라 그런 적 없습니다. 거기에 선생님들이 다 체크하신 거예요. 이분들도 수업 참여하실 때 영상 다 체크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잘 읽어보라고 늘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해 거기에 갔어요. 써져 있어요. 프로그램 참여 시 촬영에 동의합니다. 거기에 맨 마지막에 동의하는 것만 하면 그 위협권은 다 동의하신 거예요. 항목을 다 체크하게 된 겁니다. 이해 갔습니다. 네. 그런데 또 물론 허락은 받았지만 이 사이사이로 다니면서 제가 촬영을 했잖아요. 별짓도 다 해서 이렇게 찍고 막 옆에서 막 이렇게 찍고 별짓을 다 했는데 그래도 이제 이분들이 동의를 했던 것은 이제 미리 동의를 했지만 또 앞에 가서 찍을 때 양해를 또 구했죠. 개인적으로 양해를 구합니다. 네네. 불편해하시는 분들 많아요. 근데 또 내가 또 많이 이렇게 또 옆에 있는 사람 싫잖아요. 네. 이분한테도 또 양해를 구해요. 맞아요. 예. 그리고 앞으로 우리는 영상 자서전이라고 해서 인터뷰를 많이 할 거예요. 그러면 이런 공간에서만 촬영하는 것이 아니라 밖에서 아니면 행사장에서 촬영을 많이 하게 돼요. 제가 오늘 샷 종류를 알려드린 이유는 바로 그겁니다. 그러면 이런 거 지금 본격적으로 활동을 하시면서 장비를 많이 구입하셨어요? 장비 많아요. 이걸 하다 보니까 선물도 막 줘요. 주변에서. 네, 열심히 하라고. 복지관에서도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마이크 같은 것도 어떤 것이 좋은지 서로 정보가 있습니다. 정보 교환하면서 그래서 마이크도 장만을 하고요. 그래서 진짜 마이크는 좋은 거 쓰세요. 정말 그래야 돼요. 그리고 단체 주문하시지 마세요. 마이크를 같이 공동으로 많이 여러 개를 주문하잖아요. 어느 장소에 같이 가서 촬영을 하다 보면 서로의 네네 같은 주파수가 되니까 그래서 혼선이 맞아요. 내 말소리보다 저쪽에서 하는 게 더 많이 들려. 그러면 또 안 되잖아요. 잘못하면 안 들어. 네네. 그래서 개별적으로 구입하시는 게 좀 좋아요. 그리고 이 샷을 활용해서 촬영하시기를 바라는 제 의도는 실내에서만 촬영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하고 인터뷰를 했을 때 이분 여기에서 촬영한 것만 가지고는 이야기 스토리는 좋지만 보는 시각적인 면이 또 좀 부족해요. 그래서 따로 나가서 걸으면서 같이 이야기하면서도 찍고 삼각대 전도 놓고 앞에서 걸어가면서 둘이 이야기를 하면서 걸어가는 장면 이런 거 찍을 때도 풀샷, 웨스트샷 다 적용해야 돼요. 의자에 앉아서 벤치에 앉아서 이야기할 때 앞에다 놓고 찍을 때 바스트, 웨스트 잡으면서 서로 대화하는 장면 이런 거 촬영하기 이거 때문에 촬영하실 때 혼자 촬영하신 거예요? 네, 저거는 혼자 했습니다. 네. 그런데 보통 때는 혼자 갈 때는 삼각대를 2개, 정면, 사이드 이렇게 해서 그럼 카메라도 2개를 놓고 그렇죠. 스마트폰 안 쓰는 스마트폰 있어요. 절대 반납하지 마세요. 촬영만 하는 굉장히 유용하게 활용합니다. 그래서 촬영 네네네네. 예전에 다 뭐 얼마 준다고 팔았잖아요. 팔지 마세요. 없앴어 맞아. 아우 그거 얼마나 아까워요. 저도 친정 엄마 거 갖다가 쓰는데 사진만 찍어요. 인터넷 필요하십니까? 사진은 다 찍히니까. 네. 그리고 특별한 질문은 없으시죠? 자, 우리가 시니어 유튜버예요. 아까 제목에서도 뭐 날개 다는다 이렇게 했지만 저는 날개 단다는 그 이야기가 참 좋아요. 날개 달고 뭐 펼쳐야죠. 그리고 시니어 단어보다 뉴 그레이라고 하잖아요. 멋진 말. 우리 모두 멋지게 출발을 하는 의미에서 화이팅 한번 할까요? 하나, 둘, 셋, 화이팅!